임차인들의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사례를 막기 위해서 작년에 두 가지 법이 바뀌었는데요. 두 가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앞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임차인이 보다 이제 두텁게 보호를 받게 됐는데요. 그것이 간접적으로도 경매 절차의 입찰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세금이 왕창 밀려있는 집이나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깡통 전세가 초래되는 그런 결과를 가능한 한 막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광장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팔아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시세를 과다하게 부풀려 가지고 전세금을 지나치게 받아서 발생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집주인이 세금이 많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면은 결국 이제 경매로 가야 되는데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하는 과정에서 선수인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갈 때에는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가 발생해가지고 임차 보증금보다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임차인들의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사례를 막기 위해서 작년에 두 가지 법이 바뀌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세징수법이고 하나는 국세기본법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앞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임차인이 보다 이제 두텁게 보호를 받게 됐는데요. 그것이 간접적으로도 경매 절차의 입찰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요. 이 임차인이 선수인 임차인일 경우 그 임차 보증금을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을 입찰하고자 하는 입찰자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하실 분들도 오늘 이 개정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숙지해서 나중에 입찰하는 데 활용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된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내용입니다. 미납국세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체납액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단독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개선이 된 것이죠. 이 제도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세금이 왕창 밀려있는 그런 집이나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깡통 전세가 초래되는 그런 결과를 가능한 한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세금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낙찰 대금 가지고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낙찰은 2억 원에 됐는데요. 이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물건의 경우에는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가 약 한 9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을 5,3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이제 낙찰자가 그 5,300만 원에 대한 부담을 인수하게 된 사건인데요. 앞으로 개정된 국세징수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는 이제 임차인도 임대인의 그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알아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많이 방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국세기본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두 가지 정도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요. 주택임차권과 관련해서는요. 당해세를 하더라도요. 일정 부분 주택임차인에게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주택이 경매가 돼서 당해세와 임차보증금액에 배당을 할 때 종전에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 아닌 이상 당해세가 항상 먼저 배당을 받고 임차보증금은 당해세보다 후순위였습니다. 자, 그러나 작년에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당해세 중에서 법정 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것은 당해세가 먼저 배당을 받지만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것은 임차권에 양보하도록 개정이 된 것이죠.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요, 임차권을 설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발생된 당해세, 종합부동산세가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에 해당되는데요. 이와 같은 당해세는 더 이상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주택이 경매가 돼서 배당할 수 있는 총액이 3억 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는 그런데 저당권이 2억 원이 있고 임차권이 2억 원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당해세 5천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주택의 낙찰 금액 3억 가지고 배당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되는데요. 법이 개정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구체적인 배당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전에는 당해세 우선 원칙에 따라서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를 하더라도 먼저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이제 당해세가 5천만 원을 배당을 받는 거죠.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저당권에다가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 저당권의 금액이 2억 원이죠. 그래서 저당권이 2억을 배당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총 3억 원 중에서 2억 5천만 원은 이미 배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주택 임차인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전 같으면은 이 경우 임차인은 5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개정된 현행 제도에 따르면요, 이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배당받을 5천만 원을 임차인에게 양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임차인이 5천만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자가 2억 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임차인이 그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이 있죠. 그 보증금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당해세가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2차에 걸쳐서 배당을 받는 거죠. 첫 번째로는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배당받을 부분 5천만 원을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이 있을 때는 임차인이 2차적으로 이제 배당을 받습니다. 결국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임차인은 이제 두텁게 보호를 받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당권자가 배당에서 종전과 달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배당표를 잘 확인하고, 혹시라도 이 배당 내용이 개정된 내용이 잘 지켜져서 배당표가 작성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취지입니다. 2, 3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때 증여를 할 때 많은 경우에는요, 해당 그 아파트에다가 증여 전에 미리 임차권을 설정해가지고 그 임차권의 부담을 떠안으면서 자녀들이 이제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은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 증여세가 당해세입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증여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파트가 경매가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낙찰 대금 가지고 임차 보증금이 우선이냐 또는 당해세에 해당되는 이 증여세가 우선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이 예전에 뭐 사업을 하다가 세금이 왕창 밀려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세금이 상당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느 경우이든 경매 낙찰 금액 가지고 임차권에 우선 배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증여세 내지는 법정기일이 빠른 수증자의 조세가 먼저 배당을 받을 것이냐 라는 점이 이제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법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종전 임차인이 임차권 설정할 당시 임차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임차 보증금이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종전 소유자 명의로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임차권이 우선 배당을 받는데, 그것이 우연한 기회에 세금을 왕창 체납한 사람에게 양도된 후 경매가 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차권을 설정해준 종전 소유자에게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조세의 체납이 있다고 했을 때는요,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양수인이 체납한 조세를 먼저 배당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이 규정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좀 더 세분화해서 명문화시킨 건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임차권이 설정된 주택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경매가 됐을 때 그 매각 대금 가지고 배당을 할 때는 종전 소유자에게 세금 체납이 전혀 없거나 또는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의 체납일 때는요, 임차권이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종전 소유자에게 세금 체납이 있었고 그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도 빨랐다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양수인의 체납 조세가 임차 보증금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임차권의 배당 문제가 조세와 관련해서 그 내용이 많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물론 앞으로 선순위 임차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는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도 개정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